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기정이 형,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대선 지나고 한참일 지나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오랜만입니까? 뵌지 얼마 안 됐구만. 아니요, 대선 막 본격화되고 나서 저희들이 못 뵀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4년 전에 아깝게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 장면을 목도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새날에서 방송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셨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시 리턴 매치 재도전. 자, 그렇죠. 재도전 하면서 이제 제 체급이 그전에는 미드필드급이었으면 이제 헤비급으로 몸무게는 빠졌지만은 체급은 올라가는. 예, 맞습니다. 그런 표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급 올려서 다시 돌아왔다. 네. 그때 내가 체급이 좀 부족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몸무게보다 지금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근데 체급은 제가 청와대 1년 8개월 지내면서 또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숙성이 되고. 근데 얼굴은 더 젊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1년 4개월 술 끊고 무등산 열심히 오르고 또 밤이 되면 팔굽혀펴기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기정 수석 하면은 뭐 짧게나마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자, 민주당이 열심히 국회의원직 하시다가 사실 뭐 박근혜 때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뭐 또 그런 걸로 고초도 겪고 이 과정을 거치고 막 그 박근혜 경호 차량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찼다가 또 그걸로 기소되시기도 하고, 아무튼 용감하게 싸우시다가 결국에는 컷오프 되셨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경호 차량 사건은 1심, 2심, 3심에서 무죄 났고요. 예. 또 댓글 여직원 감금 사건도 1심, 2심, 3심에서 무죄 났고, 아무튼 제가 재판은 줄기차게 재판은 소송을 당했는데 무죄에 나와서 예. 돈 들어가는 건 1,000만 원 단위인데 형사보상금은 100만 원 단위여서 손해본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 진짜. 네. 그러네. 어쨌건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논란들 때문에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강기정 의원 말고도 정청래 등 컷오프를 시키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논란거리도 됐고 화제도 됐고,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전에 그 낙담했던 마지막 국회 때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을 지킨 사람이라면서 힘내라 했던 바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물리한 행진곡을 국회의사당 그 단상에서 네. 부르셨던 바로 이 장면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컷오프 됐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컷오프 된 이유가 이제 본질적인 것은 당시에 안철수 당이 막 분위기가 뜰 때니까, 본질적인 것은 문재인 후보하고 친하다는 이유, 그래서 반문 정서를 가랑켜 좀 낮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심정으로 바다에 내던져지는 꼴이었는데, 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강기정 의원이 폭력적이다, 싸웠다, 국회 폭력이 있었다, 이래서 이제 그 폭력이 2008년, 9년, 10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는 과정에 그때는 국회의석이 84석인가 됐어요. 지금은 172석이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정부가 생기더라도 함부로 못 할 건데. 네, 민주당이요. 네, 그때는 84석의 민주당 의석이 참으로 어려웠죠. 예. 어쨌건 그러면서 지금 그 이물리한 행진곡 이후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광주 호남권에서 국민의당하고 다 갈 때 제 기억에 실제로 안 건너간 사람 거의 유일했던 느낌적으로는. 예, 광주에서는 저하고 전남에서는 신정훈 의원, 우윤근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안 가고 버텼던 거죠. 그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결국엔 역사적으로 그때 국민의당 갔던 분들은 사실상 다 심판받았고, 지금 현재 강기정은 체급을 기워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에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어쨌건 저는 방송을 오래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강기정 수석이 문 대통령하고 의리를 지킨 것처럼 좋은 의리죠. 네. 저도 의리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나쁜 조폭들의 의리가 아니고 네. 착한 일 한 사람은 돕고 그 사람과 같이 연대해서 가고 이런 거고. 어쨌건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최장수 정무수석 아니었어요? 이제 따져보면 또 저보다 더 길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 민주정부 시절에는 정무수석으로서 1년 8 개월 최장수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가장 안정감 있는 정무수석이었다고. 저희 때 인제 제가 정무수석을 하는 동안에 코로나도 몰려왔고요. 일본 수출 규제, 지소미아 사건, 그리고 또 총선 180 석을 얻었던 그때였기도 했고, 그래서 엄청난 그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때 산불, 강원도 고송 산불도 그 소위 소방차가 줄지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 할 때 대통령님이 휴가를 한 번도 못 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거죠. 아이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우리 수석님께서 윤석열의 난 때 좀 "수사 좀 조용히 좀 해라."라고 음. 꾸짖었던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자꾸 국내에서 이슈가 시끄러워지면 대통령이 순방 성과가 자꾸 죽으니 좀 수사를 하더라 조용히 해라라고 한마디 했다가 제가 청와대 나온 뒤에 바로 라임 사건 김봉현 씨. 김봉현 씨로부터 5천만 원 받았다. 이 음모에 걸려들 뻔하다가 제가 그 검찰의 정치 검찰의 그물망을 바람처럼 빠져나왔던 예. 정말 좀 그 불사조예요, 불사조. 그때는 그때 5천만 원 사건 라임 사건 때는 끔찍했어요. 아들 그 자녀분들하고 저 텐트 치러 놀러 갔다가 아들 그 소식을 듣고 텐트 치러 놀러 간 게 아니라 고성에서 근무하던 그 군대 면회. 예. 이제 제대한 날 제대 마중 가서 캠핑하려다가 그 난리가 났던 예. 그때 생각하면 끔찍했어요. 등이 지금도 그럼요. 이렇게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접한 순간 강기정 정치는 또 한 번 이렇게 모멸스럽게 끝나구나. 정말 한명숙 총리도 생각났고. 예.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쪽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매장만 시키면 네. 되니까. 한 3년 막 고생하다가 무죄는 뭐 합니까? 네. 출마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정치 인생이 얼그러지는데 네. 그런 상황들을 만들면 안 된다. 네. 그런 어쨌건 뭐 박근혜 등도 안 무서웠던 분이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도는 별로 안 무서웠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무섭고 안 무섭고가 아니라 끔찍한 거죠. 그때 그 사건은. 저는 그런 지점에서 강기정 수석을 높게 평가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뭐 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선거를 떨어진 다음에 뭐 지역 후배들한테 뭐 더 이상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하셨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부르셔 갖고 일자리 위원회 무슨 부위원장 같은 거 맡겨 갖고 "우리 일자리 만듭시다." 했더니 성과는 안 내고 또 지방선거 생기니까 그 정계 은퇴했던 거를 또 딱 틀고 선거 나가셔 가지고 당선이 되셔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이번에는 또 그만두실래나?" 했더니 "한 번만 더 할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지금 이제 우리 한덕수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고령이라고 웬만하면 후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시지 않은 것처럼 시건도 하시는 데다가 어쨌건 대통령을 지키는 것과 대통령 말고 자기를 지키는 것 전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강기정 정무 전 수석이 저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3월 23일 날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 장면 잠깐 사진으로 잠깐만 보면은 이제 멋있어졌어요,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약간 스타일이 좀 나와 이제. 광주가 달라진다. 저 슬로건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 만들어준 건데요. 강기정이 왔다, 광주가 달라진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기정아 광주를 부탁해. 지금 저 사진의 왼쪽에가 나와 있는 것이 강기정이 왔다. 이거 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광주가 달라진다. 그렇구나. 기정이 삼촌 광주를 부탁해. 기정이 오빠 광주를 기정이 성 광주를 부탁해. 왜 형은 없어요? 답을 좀 해주세요. 아니 저를 다 어리게 봤나? 기정이 동생도 있었는데 동생들도 있었는데 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네. 참 그거 참.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급을 올렸다는 게 이제 그냥 속칭으로 하는 말이고 경험을 두루 더 쌓은 거죠. 그렇죠. 이제 4년 전에 강기정은 국회의원 12년 음. 그리고 인제 경선 탈락 경선 컷오프 된 뒤에 독일에서 7개월 경험 이것이 민주화 경험과 섞여져서 강기정이었다면 지금 4년 이후에 오늘의 강기정은 대통령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국정 전반의 운영을 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점에서 제 스스로도 정말 제가 4년 전의 시장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광주 시민을 위해서도 좋고 저를 위해서도 얼마나 자신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떨어지길 잘했다. 떨어지기 잘했다. 그때 만약 시장을 했으면요. 청와대 대통령님도 곁에 못 있었을 거고 그렇죠. 또 제가 시정을 과연 잘했을까. 이런 또 퀘션 마크도 있고 그랬겠죠. 청와대 정무수석 정도를 지낼 정도면은 중앙 정치에 이제 인맥 빵빵하고 네.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 와서 이제 예산 따가는 것도 좀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뭔가 이게 딱 광주시장에 필요한 경험을 딱 갖추고 인제 다시 금위원장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 예. 총선에서 180석의 총선을 얻는 민주당이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 제가 국회하고 소통을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180석 국회의원석 지금 180석 아닙니다마는 그 의원들하고 함께 제가 소통하고 만났고 그랬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윤석열 행정부의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170석의 민주당의 입법부 이거 중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 중요한 이 174석의 입법부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소통할 수 있는 리더 거의 강기정이다. 그래 제가 그것을 이름하여 정무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고 강기정이 정무적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예.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의 현재 특히 인제 이 지방 정부의 장들은 권위주의, 의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여기저기 일하러 돌아다니는 저는 그런 그 어떤 예. 그 활동성, 추진력, 뭐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그러니까 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또 네. 거기가. 그러니까 예. 거기 시장님이 좀 쪼끔 더 젊으신 분이 어. 막 활동성 있게 막 바뀌는 모습 보고 싶다. 제가 그 상무지구를 오랜만에 한번 저번에 가 봤더니 광주시청이 옮겼더라고요. 고향 떠난 지가 오래돼서. 거리 옮긴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광주역 근처였었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계림동. 어. 예. 그쪽으로 옮겼는데 보니까 저기에도 광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제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광주는 민주화의 상징이고 그리고 굳이 좋게 부르자면 뭐 애향 그리고 또 뭐 교육의 도시 뭐 이런 정도로 외치지만 사실상 먹거리가 없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예. 그런 지점에서 지금 '내가 광주시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광주의 산업이 취약합니다. 음. 그래서 광주의 산업을 더 넓고 깊게 파야지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요. 광주의 산업을 좀 더 확장시키겠다. 광주 뭐 자동차 산업, AI 산업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인제 차세대 배터리 산업까지 좀 얹혀서 예. 산업을 좀 키워야지 일자리가 생긴다. 이 점 하나 제가 선언문에 냈고요. 출마 선언문에. 또 하나는 그동안 광주가 인제 역사를 혁명하던 광주였어요. 민주화 운동 5.18 인제 역사를 혁명하던 광주에서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좀 바뀌어 보자. 그래서 광주 시민들도 예를 들면 복합 쇼핑몰을 포함해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광주 시민이 좀 되자. 음. 그래서 광주를 청년들도 많이 떠나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가 인제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좀 더 야. 바꿔보자. 사실 이 얘기는 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 저에게 들려준 건데 독일의 68 혁명 이후에 그 소위 슬로건이 내 삶을 혁명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인제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일상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민주주의 이렇게 좀 확장해 본 학교의 민주주의,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것이 내 삶의 혁명 아닌가 싶어집니다. 야 그래서 내 삶의 혁명. 네. 자 인제 저는 뭐 이 준비를 한 4년 이상 하신 걸로 제가 느끼고 있고 네. 그 준비는 끝나신 거죠?
네, 준비는 끝났다 네. 강기정입니다. 짧게 한번 보고요. 준비는 끝났다 강기정. 강기정이 왔다. 광주가 달라진다. 당당하게 빠르게 준비는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 후보 강기정. 뭐랄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목에 힘들어가는 어떤 그런 권위주의적 시장이 아니라 저 사람 시장 시켜놓으면 일 정말 빠릿빠릿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자, 공약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공약,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산업, 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같아요. 뭐 임금도 별로 안 되고 하는 그 실속 없는 일자리보다는 좋은 산업을 유치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로 정확한데요. 일자리보다 더 넓은 개념이 산업인데 광주가 이제 제조업도 8%밖에 안 되고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광주를 5개 지구를 선정해서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광주에 사실은 경제 지도가 없습니다. 있긴 합니다. 많은 공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신경제 지도를 그려서 산업을 키우겠다. 그러면 일자리는 그 속에 생성될 거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이 아니라 산업을 키우는 시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 공약에 하나 했고요. 구체적으로 제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광주가 영 재미가 없는 동네라 그러거든요. 네. 활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사시는 청년들이나 또 광주에 놀러온 타지에서 놀러온 분들이 광주가 너무 활력이 없다. 재미가 없다. 획일적이다. 그래서 활력 있는 동네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력 특구 5개를 지정해서 특히 체육과 관련된 여러 아무튼 활력 있는 지구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 활력 특구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좋게 말하면 예향 뭐 민주화의 도시지만 사실은 먹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저 어렸을 때 광주 인구가 100만이었는데요. 그 후로 거의 안 불어났죠. 지금도 150만이 못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게 없어서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뜻. 그렇죠. 기회가 부족하고 예를 들면 광주에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일자리도 없지만은 이제 창업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창업을 꿈꾸는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정책이 또 부족하니까 꿈도 못 꾸고 서울로 간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도 한 5천억 펀드를 만들어서 창업의 도시를 좀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방향으로 가봐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창업기금을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창업기금을 20조 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 평균 도시마다 1조 원씩은 가야 되는데 우리 광주는 그동안 1,000억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4년 전에는 2,000억 창업펀드를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면서는 5천억 창업펀드를 제가 공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뭐 굴뚝에 연기나는 사업은 아니고 산업은 아니고 네. 뭐 차세대 배터리,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반도체, 마이스 이거 5개를 산업지구를 만들어서 광주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 네. 사실 이런 측면이 있죠. 민주당 아주 고정적으로 지지했던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랄까 지지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이 없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광주가 늘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뭐 심장이 잘 뛰려면 산업이 뛰고 막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투표할 때만 심장이 뛰다가 또 멈춰버리거나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아쉬워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달라. 음. 그리고 지금 보니까 5개의 신활력 특구? 네. 그것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5개가 어디냐면은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네. 성정역 활력 벨트. 야, 이 네이밍 잘하시는데? 그다음에 광주역 창업 벨트, 효천역 디지털 콘텐츠 벨트, 광주천 패밀리 벨트. 여기 이게 무슨 뭐예요? 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제 광주를 하늘에서 보면 Y자로 영산강과 황룡강이 목포까지 쭉 받는 영산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광주를 보통 광주천의 시대에 한 건 옛날 말이고요. 광주천. 광주천은 옛날에는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의 중심 하천인데
지금은 이제 광주가 커져서 Y자 영산강 시대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무등산의 시대, 광주를 지켜야 될 때는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수성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 시대인데, 이 도시가 커지고 넓어지고 성장하려면 강과 해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무등산의 시대에서 영산강의 시대로 가야 된다. 하늘에서 보면 광주가 Y자, 영산강 Y자 형태인데, 그중에 이 영산강 주변에 많은 활력, 스포츠를 비롯한 활력센터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바가 있는데, 독일에는 도심 한 가운데 공원에 작은 그 하천가에 서핑 연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 파도를 일으켜서 서핑장을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서 서핑 연습을 한다거나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강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제 취지를 담고, 그래서 이 활력, 영산강 주변에 활력 특구 이런 건 그런 걸 뜻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이제 광주역이나 전남대나 이런 주변은 많이 쇠락하고 쇠퇴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구도심이 예, 하고. 구도심이고 이런 데를 창업밸리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정부에서 좀씩,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좀씩 했던 겁니다. 이런 데를 본격화시켜서 이런 데를 창업 특구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좀 노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거고요. 또 송정역이라는 곳이 지금 광주의 관문인데요. 철도의 관문인데, 이런 송정역에 이제 금호타이어가 12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이런 공장이 이전되면 그런 데를 송정역의 교통 환승 복합센터, 또 이제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여러 아무튼 그런 어떤 활력지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만 들어도 광주가 좀 이렇게 막 들썩이는 느낌. 광주 내려가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충장도 금남로 쪽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상무지구로 옮겨가니까 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쓱 옮겨간 풍선효과처럼 이쪽 그냥 비어 있는 것이, 네. 이게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집값도 구도심은 집값이 안 오르는 상태에서 신도심만 집값이 오르는. 그렇죠. 제가 지금 38평형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그 아파트를 20년 된 아파트를 사고 들어간 것이 1억 4,500억 원,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도 2억 5천이에요. 아이고. 10년, 15년을 살았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데가 구도심인데, 같은 신도심은 이 크기 아파트는 6억 가까이 되죠. 와, 예. 너무 차이가 나는 차이가 거네요. 많이 나죠, 광주에서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알려드려보고 싶은 거는 골목상권진흥원? 예. 이건 또 처음 들어봐요.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광주가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대도시에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복합 쇼핑몰을 만들과 더불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보호 대책, 진흥 대책을 위해서 이 골목상권 진흥원도 동시에 설립해서 자영업도 살리고 쇼핑몰을 통해 시민들의 어떤 즐거움도 키우자, 이런 양측으로 같이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건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면은, 네, 더군다나 진흥원 하면 뭐 시청 안에 둘 건 아닌 것 같고. 네, 별도의. 네. 이 정도 만들어주면 사실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긴밀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냐. 그렇죠.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는 일도 이런 데서 해야 되고요. 또 성장시키는, 진흥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예. 네. 그리고 저 보니까 약간 광주 스타일의 소확행 같은 것도 있대요, 보니까. 네. 광주 스타일 소확행. 이제는 됩니다. 어, 생활 밀착형. 예. 제가 이제는 됩니다, 광주에 없는 이식까지 이제는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 광주에 없는 이식까지를 네. 넣겠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이제 이번 대선에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복합 쇼핑몰 같은 어.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 20가지는 딱 20가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뜻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주에는 오랫동안 광주의 발전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 사업들이
진도가 안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는 그 지산 IC라고 대표되는 이런 데는 100억 들어서 지산 IC를 만들었는데요. 빠져나가는 어. 톨게이트를 만들었는데 보통 톨게이트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하차선으로. 그렇죠. 근데 1차선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이걸 개통을 못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이런 참 안전에 전혀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죠. 야,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당시에 만들 때는 이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많은 도로교통공단이나 많은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에서는 추진을 해요. 근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진짜 그 순환도로 상당히 고속 주행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1차선에서 빠져나가는 그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못 쓰고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 도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당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반대로 의사소통은 독재의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다당제 주장했잖아요. 그걸 받지 않는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당이 좀 아쉬움이 좀 커지기는 커져요. 보니까 어등산 개발, 그다음에 네. 전남 방직 터나 아까 말씀하신 지산 IC 등의 예. 광주시가 현재 눈치 보고 회피하고 있는 밀린 숙제를 임기 시작 6개월 안에 답을 내겠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스피드예요, 스피드. 네, 강기정 앞에 지금 그래서 당당하게 빠르게 강기정 응.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효능감인데 네. 뽑아놓으면은 또 이제 뭐 하나 한다고 하면 2, 3년 지나가지고 이제 또 선거가 다시 닥치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뭘 좀 하는 것 같고 이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선거 때 되면 다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불신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처럼 막 경쟁이 돼야 나중에 이게 뭔가 좀 스피드 있게 효능감 있게 가는 거지. 네. 어차피 내가 경선만 통과하면 뭐 시장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라면 그렇게 네. 막 바쁘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6개월 안에 답을 드리겠다 한 네.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광주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다. 광주가 이제 시민들이 느낄 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민들이. 네. 그래서 되는 것은 빠르게 되게 하고 안 네. 되는 것은 절대 안 되게 하는 음. 이런 시민들한테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 본선용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지금 현재로는 경선이 이제 사실상 진행 중인 분위기인데 네. 지금 여론조사가 박빙이에요. 네. 어떤 여론조사는 강기정 수석이, 어떤 여론조사는 현 이용섭 시장이 앞서건 이서건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뭐 굳이 숫자는 제가 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뭐 강기정 앞서는 여론조사, 또 이용섭 앞서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KBS 여론조사도 보니까 여긴 또 강기정 그 수석이 또 앞서는 여론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엎치락 뒤치락이어서 모르겠다. 제가 작년 추석 일주 전부터 지금 16번 여론이 공개됐어요. 예. 언론사에서 하는 것. 그중에 이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16번을 다 이겼고 제가. 그러니까 아까 그 KBS 여론조사 제가 아까 드렸던 네. 그 자료를 한번 네. 보시면은 거기에도 보면 여기 이거죠. 그러니까 네.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도 앞서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네. 훨씬 더 앞서더라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6번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다 이겼고 단지 이제 보수층 윤석열 후보 지지층까지 더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16번 중에 제가 10번을 이기고 6번을 지고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광주 시민들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인데 네. 그 지지층 지금 여론조사 50, 당원 5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보통 그 대선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굉장히 세요. 네. 그 지명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말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현 시장에 대한 불만족, 하나는 강기정에 대한 기대. 여기 지금 굉장히 뭔가 좀 광주를 부글부글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현 시장을 이긴 여론조사에서 후보가 그러니까 현 시장이 아닌 도전자가 현 시장을 이긴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광주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다 현직이 1%를 이기든 10%를 이기든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경선 들어가면 뭐랄까 강기정 후보가 네,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당원들의 힘을 믿고요. 제가 탈당하지 않았던 또 민주당을 지켰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광주 시민들도 여론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로 제가 앞섭니다마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은 결국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그래도 애정을 갖고 민주당이 쇄신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기정이 좀 많이 앞선다. 그래서 예. 저는 경선에서는 일단 그 앞서 있다. 좀 조금 앞서 그 나간 분위기를 이야기를 보고 하면 있다. 네, 열심히 해봅니다. 자, 또 계속 여론조사가 나올 거고 왜냐하면 네. 이게 경선용으로도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오면은 꼭 네. 받아달라는 부탁도 좀 네. 하시고 계십니다. 02나 061로 전화가 오면은 꼭 받아달라. 자, 근데 실제로는 지금 경선이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아마 후보자들 면접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경선이 시작되면 아무리 많이 남아도 2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토론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광주 MBC에서 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영섭 후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기 힘들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저 혼자만 그 진행자 2명하고 역으로 제가 사회 보듯이 예. 진행자 2명과 저 혼자 토론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그러니까 토론 거부하는 게 네. 시민 권리 침해잖아요. 그러죠. 알 권리. 그래 제가 입장을 냈어요. 아니 4년 동안 광주시를 그 운영을 했는데 경영을 했는데 시장으로서 지냈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왜 토론을 안 하는 거냐. 네. 우리 방송 나오시는 분들 준비된 분들은요. 네. 질문지 안 드려도 네. 그냥 질문하면 답이 슬슬 나오거든요. 뭔 준비가 필요할까? 모처럼 광주에서는 예선이 본선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광주 MBC나 KBS나 KBC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는 토론을 방송사마다 한 최대 3차례씩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비전도 들어보고 싶고 그런데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서 답변이 선관위 또는 당에서 주관한 방송을 하겠다. 이거 윤석열 씨랑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데 이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 토론을 피하는 사람이 민주정당의 후보가 되는 건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네. 끊임없이 토론을 하면서 사람이 토론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배우고 네, 상대도 네, 배우고. 맞습니다. 자, 어쨌든 토론 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이제 서로 이렇게 뭔가 토론을 만들면 이런 측면이 있죠. 네. 이제 강기정 후보의 어떤 그 상승세가 고정이 될까봐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토론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들 입장에서 좀 별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선거 나가시니까 솔직히 후원금 많이 필요하시죠? 아니 후원금은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비용이 6억 좀 넘는데요. 다 모으셨어요 혹시? 아니 절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십시일반 그 세액공제로 다 모아지지 않을까. 제가 저 국회의원 할 때요. 10만 원짜리 후원금 모집 1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개미군단. 그쪽이 실력자시네. 네, 저는 고액을 안 받고 싶은데 지금 그 고액을 받으면 늘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고액이 아닌 소액으로만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후원 좀 모아드리려고. 또. 왜냐면 이게 네. 우리 생각보다 네. 그 선거를 나가고 나면 비용들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 계좌가 지금 화면에 농협 계좌하고요. 광주은행 계좌가 있는데 광주시장 나가시는 거니까 광주은행 계좌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농협도 좋습니다. 아, 예. 이 1107-01
021-374073 광주은행 1107-021-374073 농협부터 불러드릴게요. 농협 301-0308-5053-21 이게 다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0만 원까지는 내가 이제 세금을 낼 때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이쪽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사실상 알고 보면은 뭐 좋은 정치인들 특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새날에서는 이제 뭐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 강기정 전 수석 같은 사람들은 고초도 많이 겪었고 문 대통령 지키고 민주당 지켰던 그런 분들한테 일종의 이제 좋은 의미의 의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후원해 주실 여러분 감사드리겠고요. 주소 전화는 꼭 써주셔야지 저희들이 영수증도 보내드리고 감사 편지 드립니다. 예. 어쨌건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또 이만큼 성장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솔직한 게 좋은 게 나 정치 자금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아. 보통 분들은 되게 검사를 비우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선거 나오셔가지고 솔직하고 뭐 스피디 있게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속에 광주가 잘하면 네. 젊어지겠구나. 네. 제가 50대 이제 시장이 만약 되면 50대 시장이 됩니다. 사실상 광주에 과거에도 50대 말 시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젊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젊고 정말 빠르게 당당하게 광주를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근데 막상이요 제가 정말 요즘에 이제 현장을 막 다니면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진 것이 저는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느껴지는 것이 너무 떨리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책임이 덜한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참 책임이 크더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도 한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뭐가 안 풀릴 때마다 유혹 바가지를 먹는 바로 그런 자리.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정도 되면은 의전도 안 되고 네. 또 일머리 행정 능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세일즈도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는 행정에 있어서는 특정한 결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는 방송을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느낌이거든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은 전 복지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단순하게 뭘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진짜 복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따가 이제 우리 후보님 가시고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역 내에서도 민주당을 뽑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 내의 정치 교체라도 시켜줘야 그 지역이 좋아지는 거지. 민주당이니까 이 사람 찍을래 이런 관점으로 투표하면 내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정말로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호의 개념을 갖는 정치인들을 싫어합니다. 네. 지역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비리 구조가 생기고 이 과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몫이 없어지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지하시는 분들께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부탁하세요. 나 네. 뽑아달라고 하세요. 새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저도 새날 가족입니다. 사랑하고요. 제가 광주시장으로 당당하게 후보로 뽑히고 또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고 그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 광주 한번 내려갈 기회가 있어요. 조만간 한번 또 찾아뵐게요. 제가. 네, 저도 당당하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주광역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세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코로나 진단시약을 수의계약으로 1년에 24억 원어치나 납품받아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감사를 한번 해볼게 먼저.
그러고 나서 자네가 써도 되잖아. 자네도 뭘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할란가? 이 뭔 개소리야! 이용섭 광주시장은 관련 의혹 제기에도 감사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